역사는 엿쌤. 안녕하세요. 역사는 엿쌤의 여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 호랑이 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조선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했던가요? 지난번에 호랑이가 조선 곳곳에서 피해를 줬고 조선에서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고 하였어요. 맞습니다. 조선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호랑이 잡는 사냥꾼 모집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하긴 합니다. 호랑이 잡으려고 전문가들 맞아요. 호랑이 사냥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호랑이가 출연한 횟수를 알려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호랑이 출연 횟수는 937회, 피해자 3,989명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만 이런데 아마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다면 아마 조선에서는 호랑이 피해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를 새롭게 만들고 그 이름을 착호갑사라고 하였습니다. 착호갑사는 태종 때 1416년에 임시적으로 편성된 부대예요. 세종 때 본격적으로 체계가 잡힙니다. 처음엔 20명에서 출발을 했어요. 병조에서 착호갑사를 20명으로 정해달라고 하자 상황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가 풀이를 해주자면 우선 갑사라고 하는 용어는 갑옷 있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갑사는 조선에서 직업군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궁의 호위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유사시 변방 방어의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착호는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호랑이를 잡는 특수부대인 거죠. 그렇게 보니 뭔가 용맹하고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초기에는 착호갑사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엥? 특수부대라면서요. 그럼 엄청 대우 잘해줄 것 같은데?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고 강한 턱과 긴 손무늬가 있는 맹수입니다. 몸무게는 200에서 350kg, 무게는 1.86에서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반적인 속력은 35km/시간지만 호랑이는 60km/시간라고 합니다. 호랑이를 직접 마주치면 무시무시하긴 하겠어요. 그 당시 조선의 무기는 활과 창을 주로 썼는데 활을 쏴도 안 죽습니다. 몸집이 큰 데다가 호랑이가 화살을 맞으면 사람에게 죽기 달기로 달려든다고 합니다. 호랑이 사냥하려면 몇 번에 걸쳐서 활로 맞히고 급소를 창으로 잘 찔러야 죽어요. 쉽지 않은 호랑이 사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서울 궁궐에 있는 착호갑사는 구수가 점점 늘어나서 44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1485년에 착호갑사 440명. 착호갑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나요? 담력이 세고 무예가 출중해야 됐습니다. 아까 조선에서 호랑이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활도 잘 쏴야 되고 창술도 잘해야 돼요. 조선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시험을 보았고 선발했다고 합니다. 착호갑사가 되려면 180보 밖에서 목궁으로 명중시켜야 하고 두 손에 각 50근을 들고 100보 이상을 한 번에 가야 함. 착호갑사는 호랑이 발자국이나 흔적들을 추적하고 근거리에서 활 쏘는 사람이 쇠뇌나 목공으로 저격을 합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미쳐 날뛸 겁니다. 그때 창술로 호랑이 급소를 찔러야 성공할 수 있어요. 병조에서 건의하기를 새로 착호갑사에 소속된 자는 마땅히 용감한 자를 뽑아야 할 것이온데 말 타고 쏘는 자와 걸으며 쏘는 자만을 뽑으니 부당합니다. 새로 소속된 자와 갑사가 함께 시험하게 하여 먼저 활을 쏘든지 먼저 창으로 찌르든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합격한 자로 보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철저히 준비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호랑이 사냥이 끝나면 호랑이를 공격한 순서와 호랑이 크기에 따라서 포상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단번에 죽이기가 어려워서 이를 고려해 세 번째 명중시킨 사람까지 포상을 하였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개인 혼자만의 실력이 아니라 협동도 잘해야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잡을지 전략도 잘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호랑이가 출현하면 바로 전략을 세워 호랑이 잡으러 가겠죠? 서울 같은 경우 착호갑사가 활약을 합니다. 호랑이 흔적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백성들을 밤에 통행 금지시키고 작전을 수행하죠.
병조가 아래길을 소격서동 근처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다고 하니 종적을 찾아 몰아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만약 호랑이가 있다고 하면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밤에 통행을 금지하고 차코 대장에게 일러 내일 산행을 실행하라라고 하였다. 백성들 안전을 최우선하는군요. 그럼 지방에서는요? 그 지방에서는 착고군을 뽑아 조직하고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착고 갑사도 왕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방은 수령에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으면 착고군을 불러서 사냥을 하게 하였습니다. 병조에게 건의하기를 절도사로 하여금 군사, 향리, 노비 등의 착호군을 지원하게 하소서.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과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 선발하소서. 만약에 범이 출현할 것 같으면 수령이 착호군을 징집해 포획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서울은 착고갑사를 파견하여 호랑이를 잡고 지방은 착고군이 활약하여 호랑이를 잡았군요. 그렇죠. 지방 관리들도 호랑이의 피해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목장 안에 있는 호랑이나 표범을 즉시 포획하지 않아 말이나 소 5회 이상 죽게 한 경우 수령은 곤장 100대, 병마절도사는 곤장 90대를 친다. 법이 엄격했네요. 하지만 조선은 호랑이를 잡기만 하면 매우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벼슬을 주거나 승진의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1년에 호랑이 10마리 이상을 잡으면 그 고을의 수령은 승진 5마리를 잡는데 화살이나 창을 가지고 맨 먼저 명중시킨 사람은 2급을 올려준다. 사람을 많이 죽인 호랑이를 잡았으면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신분이 낮은 자에게는 면포 60피를 준다. 우와, 성공하면 엄청난 출세가 기다리고 있네요. 맞아요. 그 호랑이 사냥에 성공한 착고갑사들은 보상이 많았어요. 목숨 걸고 하긴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상으로 호랑이 가죽을 두르기도 하였고 특권 의식이 많았죠. 그러한 특권 의식으로 민간에서는 행패가 심했다고 합니다. 차코 대장 허슬임과 추어원이 군사들을 잘 단속하지 못해서 민간에서 차코 갑사들이 노략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직시켰다. 백성에게 큰 피해를 주어서 윗사람들이 해임을 당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후 조선에 총이 들어오고 총을 잘 쏘는 민간 사냥꾼들이 등장하자 착고갑사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이후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호랑이 사냥을 하여서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원에서는 1929년 경주 대덕산에서 수컷을 사냥한 것이 마지막으로 본 호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조선 내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네요. 그리고 우리 가슴속 영원한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정책에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말았네요.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일본은 호랑이가 없어서 호랑이에 대한 것을 얻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국왕이었던 세종대왕에게 이야기했고, 세종대왕은 대장경은 못 주고 대신 다른 특산물과 호랑이 고기나 뼈, 쓸개, 호랑이 가죽 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니 외국 사신 중태와 법령 등 40여인이 절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날씨가 덥고 길이 험하니 탈없이 잘 가라한 후 음식을 잘 대접하라고 명하고 호랑이 고기와 호랑이 쓸개와 호랑이 뼈를 중태에게 하사하니 그의 청하는 것을 따른 것이었다. 이상 역사 기록에 나오는 호랑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찾아볼 건데요. 혹 역사 주제에 대해 관심 가지셔서 글 남기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역사는 엿쌤.